노무현 전 대통령을 결국은 지금까지 얘기한 표적 수사라고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태강 실업 세무조사. 예. 요 태강 실업 세무조사 때 이 조사를 하라고 지시받은 당사자입니다. 청장님이. 그렇습니다. 사건의 핵심 중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 사안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자체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자, 우선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사실은 명백한 표적 수사다. 예, 표적 정치 보복 수사라고 봐야죠. 예. 왜 그러냐.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던 박연차 회장에 대해서 찍어서 예. 사실은 그런 식으로 세무조사할 사안이 아니었는데 찍어서 털어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촛불을 그때 강우병 촛불이 막 엄청나게 커졌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아마 뭐 산에 가서 그 상황을 보고 걱정도 하고 했다는 그런 말도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상황의 뒤에 촛불의 뒤에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있다고 그 당시에 판단했던 것 같아요. 예, 이명박 정권이 그렇게 지목을 하고 그러니까 자발적인 사실 먹거리를 걱정하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촛불을 누가 사줬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의 의미는 그 뒤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시위를 주도하거나 지시한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해당 당시 이명박 정권은 그렇게 의심을 하였고 실제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찍어서 제거하기 위해서 시작한 프로젝트 1번이 바로 이거였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물들. 예를 들면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허리 수술을 하신 우리들 병원. 그 다음에. 잘 가던 밥집. 삼계탕집. 삼계탕집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제 잘 아는 지인이 그걸 운영하고 있었는데, 유명한 집이죠. 그 삼계탕집을 세무조사를 또 했다는 거죠. 삼계탕집을 세무조사하는 건 정말 삼계탕집을 털고. 다 털어본 거죠, 주변에. 그 다음에 무슨 또 골프장을 운영하던 제2로 시작하는 골프장.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왔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태강실업에 대한 저걸 걸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들 그때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거 아니냐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이게 왜 표적수사고 기획수사냐 이제 그 얘기를 또 해주셔야죠. 이 이제 표적수사와 기획조사라고 보는 의미는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조사 같으면은 이제 개선을 따라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죠. 개선이라는 게 뭡니까? 라인 이제 조사 라인의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를 들면 서울청 4국의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본청장, 서울청장, 조사국장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이 내려가는데 정상적인 라인이 있는데 사실 제가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저는 그 당시에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으로 있었단 말이죠. 세원관리국장. 휴가가 있던 저를 휴가 중에 저를 불러가지고 본청장실로 그것도 저는 그때 당시 소속이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이니까 정상적인 지시 같으면 서울청장한테 지시가 내려와야 되고 서울청장이 저를 불러가지고 지시를 하는 게 그게 순서죠. 그리고 이 사안을 조사할 위치에 있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사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계제가 안 됐죠. 그러니까 총장이 그 보직에 있지 않은 사람을 직접 부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휴가 중에. 그 일요일 날로 기획을 하는데요. 갑자기 전화 온 거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제 청장실로 올라오라고 해서 정말 가기 싫었지만 그럼 뭐 오라고 하니까 상사가 오라 그러니까 또 가야 된다고 생각해 갔는데. 가셨어요? 갔더니 이제 태강실업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 이 태강실업 세무조사해야지 노무현을 잡을 수 있다. 실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자리에서? 직접 들으신 얘기예요? 직접 들은 이야기죠. 그래서 번개.
또 우리 잘못 썼어요. 그래서 한 발로 본 게, 예.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인데, 정상적인 절차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절차를 밟아서 지시를 하면. 한상률 청장이었죠, 당시에. 그 당시 한상률 청장이었죠. 예.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소극적인 저항을 했죠. 예. 그 절차를 밟아달라. 소극적인 저항을. 그랬더니 청장이 지시를 밟아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조사국장이 아닌 사람한테 하락하면 그 일을 맡기는 그 정당한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청장이 시키면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잡으려면 이거 해야 되니까 네가 해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국제조사관리관도 했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총무과장 할 때 본청 총무과장도 제가 했는데 그때 이제 베트남을 청장을 수행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다른 청장님을.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베트남 청장을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제가 만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이 박연차 회장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의 그 국빈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상률 청장이 내한테 해서 내가 그때 그분의 위치를 알은 거죠. 일단 조사를 했군요. 쭉 조사를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국빈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가서는 이 베트남 청장의 그 협조를 얻어내기 어렵다.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가야 된다. 베트남에서 대우를 받는 기업인이니까 그냥은 안 해줄 것이고 아는 사람이 가야 한다. 그렇죠. 베트남을 털어야 되는데. 그런데 당신이 베트남 쪽 해본 적 있지 않냐. 베트남을 여러분 가기도 했고 이제 오면은 그분들하고도 그 접촉이 있었고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이유로 뭐 조사국장도 아닌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 말도 했고. 노무현 대통령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했다고 했고. 그리고 그 순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대구청장에서 자천시켜놨잖아요. 서울청 세원관리국장 한 서너 단계를 자천을 시켜놨는데 그 명예를 대학생을 중학교로 가라고 한 거죠. 성과를 내면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제 또 자천을 시켜놓고 말 들으면 다시 올려줄게. 그렇게 이제 또 덥석 물지 그러셨어요. 그 상황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당연히. 내용이. 그리고 저는 사실 상당히 존경하는 분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도 그 이야기만 하면 막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그걸 하라 그러니까 좋을 리가 없죠. 제가. 당연히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하라고 하니 내심 계속 이제 절차를 밟아라 뭐 그렇게 다른 이유에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하라면 하는 거지 뭐 말이 많으냐는 형식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조사를 하라고 하면서 조사에 투입할 것을 이제 지시하길래 그럼 절차를 밟아주고 명령을 내려달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건 내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얼마 안 있으면 베트남 청장이 올 거다. 그러면 그 베트남 청장을 내가 또 다시 접대를 하라는 거예요. 영접을 하고. 그래서 내가 베트남 청장을 영접하고 이런 것도 제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보면은 그 국제조사관리관 이 나서서 해야 될 일이고 보직이 다 있는데 거기 다 그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도 나오긴 나왔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베트남 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하고 베트남 청장 회의가 있어서 그 당시에 중구에 있는 한국의 집에 저를 거기에 참석하라고 한 거예요. 그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 일단 가서. 근데 저는 퇴근을 해버렸죠. 참석하라고 여러 번 지시가 내려왔는데. 항상 소극적 저항. 그 당시에. 싫어, 퇴근, 뭐 이런 거. 제가 퇴근을 해서 집에 가 있는데 그 당시 국제조사관리관을 할 때 제가 같이 근무했던 과장이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계속 독촉 전화가 옵니다. 빨리 참석하라고. 청장이 이제 명령했겠죠. 빨리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한상윤 청장이 나를 계속 빨리 오라고 한다고 지시가 떨어졌다. 그래서 오라고 해서 제가 그때 가면 이제 술을 먹을 걸 알고 이제 집사람 차를 타고 저는 이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니까. 소극적으로 가셨어요. 갔어요. 그 자리에 이제 앉아가 있는데 이제 베트남 벌써 가니까 근하게 이제 그 저녁 자리가 이제 벌어져 있었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저를 거기에 투입하지 않았다고 베트남
세무조사에 박연차 태강실업 세무조사에 저를 투입하지 않았다라고 한상유리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정치적 세무조사로 이제 이게 저희가 참석했다는 자체가 이제 정치적 세무조사로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처음부터. 예. 둘 사이에만 얘기했을 때는 두 사람이 얘기 안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 자리에 간 순간부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투입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거짓말을 했어요? 다 거짓말하고 검찰에서 나중에 한상률 청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예. 미국에 도망갔다 다시 예. 와서 전자 조사받을 때 제가 그때 참고인 자격으로 한상률 피의자의 안원구인 참고인 자격으로 제가 가서 예. 대질신문을 요청을 합니다. 제가. 대질신문. 그래서 그 대질신문에는 영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속 제가 그 자리에 올 수도 없었고 오지도 않았다고 계속 부인을 하고 그전 사전 그 검찰 조사에서도 그 부인을 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만나서 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네. 자기도 자기도 모르게 제가 거기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 거를 설명을 하는 과정이 나와서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거짓말 했던 것이 오히려 자기가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들통나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재밌네요. 예. 그 내용이 뭐냐면 예. 저를 계속 그 베트남 그 조사에 안홍구는 세원관리국장이고 밖에서 보면 제가 거의 전혀 참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조사할 이유도 없고. 조사할 이유도 없고 그것도 베트남 그 청장이 왔는 자리에도 제가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갈 수도 없었다라고 계속 부인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하고 그러니까 안홍구하고 그 베트남 청장이 예. 얼굴을 마주 보는 순간 서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결국 저를 베트남 세무조사에 투입하지 않았다. 이제 그 말을 해버렸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를 보는 두 사람이 만나는 걸 본 당사자는 자기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내가 거기에 그 자리에 없었다는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다가 부인해야 될 게 거짓말을 하니까. 그렇죠. 부인하다가 어떤 부분은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드러나 버렸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저를 투입하려고는 했는데 날짜는 다르다. 언제 이런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하면서 변명으로 투입했다는 사실은 시인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원래 태광실업은 중소기업 재기 600위권 중소기업이었고 또 부산에 근거했기 때문에 서울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사국에서 특별 세무조사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렇습니다. 정치적이다. 그거는 이제 교차조사라는 그 명목으로 했다고 하죠. 예. 근데 이 교차조사라는 건 A 지방청과 B 지방청이 서로 결탁했을까 손을 바꿔 가지고 조사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지역에서 보통 우리가 토착 세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유력 기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력 기업인들은 해당 지방청하고는 또 서로 긴밀한 관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손을 바꿔서 조사를 하는 것을 다른 동네를 조사하는 거죠. 교차 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거는 하명 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중수부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할 정도 검찰 중수부에 해당된다는 서울청 조사 사국을 거기다 이제 조사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고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핑계에 불과하고 그렇습니다. 그때도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또 표적 수사라고 할 만한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천신일 이야기도 나오던데. 예, 그 당시에 보면은 천신일 씨라고 그때 유명했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학교 동기인가 이런 분인데 그분이 특별히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하고 이 박연차 회장하고는 상당히 가까운 형제가 같은 그런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특별히 부탁을 하고 했는데도 이 조사는 계속 진행이 됐다. 아하. 그러니까 박연차 회장도 나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로비를 하긴 했군요. 그렇죠. 예, 하긴 했는데 그게 안 통하더라. 그것조차도. 전혀조차 안 통했다는 이야기는 그보다 더 큰 힘이 작용했다는 거죠. 천신일 회장보다도 더 힘센 사람이 한 게 아니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청장님을 그런 식으로 해서 부인하고 소극적으로 저항하고 안 한다고 해서 결국은 안 했다고 하면 실제
태강실업 세무조사에 참여했던 분들의 이유는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다 승승장구했죠. 그 당시에 이제 조사 라인에 있었던 분들, 또 그 밑에 그 라인 선상에 있었던 실무자들까지도 아마 그 이후에 그 인사 경로를 보면 아마 다들 그 승승장구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승장구.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들은 뭐 승진하고 좋은 자리 갔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는 뭐 결과로 나오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한상률 전 총장이 이 건으로 조사를 받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결론이 났죠? 이 자체는 검찰에서 이 자체를 조사를 다 저하고 대질까지 다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저것도 없이 다 기소 자체를 안 했죠. 다 덮어버렸어요. 예. 그 본인이 뭐 이 직권을 남용을 했는지 아니면 뭐 표적 조사 자체가 뭐 검찰 어느 상황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돼야 될 걸로 보는데 뭐 보는 건 나중에 시인을 다 했고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조차 아예 기소 자체도 안 했죠. 당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니까요. 사실. 그 당시에 검찰 조사의 그 요지는 안홍구의 거짓말을 만들기 위한 조사였어요. 실제. 그러니까 피의자는 한상률이었고 참고인이 안홍구인데 실제로는 저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조사였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검사가 이제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볼 때는 저의 말이 100% 다 맞다. 그러나 나중에 사석에서 한 말입니까? 네. 검찰청 내에서 저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조사받을 때 아니고 조사 끝나고 나서. 그렇죠. 조사 끝나고 나와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좀 해달라고 저한테 그렇게까지 당부를 검사도 당시 하명 조사를 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게 봐야죠. 예. 한상률 전 청장도 하명 조사를 했던 것이고, 청장님도 하명 조사를 당해가지고 결국은 감옥 가시죠. 예. 감옥 가시는데, 그러면 한상률 전 청장은 피의자였지만, 형식은 피의자였지만, 면제해주기 위한 것이죠. 면제부 조사였다는 것이 거의 제가 그 당시에 받은 느낌이 확실한 것입니다. 결과도 그렇죠. 예. 실제로 그 조사 이후에 소위 다 털리고 나서 털어주고. 예, 이거 말고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태강실업 세무조사였을 뿐이고, 그 외에 그 혐의 사항들이 많았는데, 그 내용들도 다 사실은 다 밝혀졌죠. 다 밝혀졌는데도 무슨 연유인지 그 당시에 미국 가 있는 동안에 받았던 고문료, 고문료 7억 5,900만 원인가. 고문료라는 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고문료는 기업에다가 자문을 하고 거기 대가로 받는 돈인데. 그렇죠. 한국에 있지도 않는데 미국에서 그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말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소위 체재비를 미국에 있는 동안 한국에 돌아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체재비를 대기업이 대준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보고서 몇 개 쓰고 몇 억씩 받았으니까요. 그 보고서도 아주 광고와 관련된 보고서. 본인이 광고에 그렇게 전문가인 줄 저는 몰랐어요. 그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걸로 몇 억씩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여하간 대기업으로부터 결국은 그동안에 차지하는 비용을 받았다. 그래서 보고서 하나를 가지고 고문료는 다 기소 자체에서 뺐고. 그것도 다 빼버렸고. 그 기소를 한 것은 주정회사에서 받은 고문료인데 그걸 6,900만 원을 가지고 기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 기소도 이제 현직에 있는 과장이 주선을 해서 본인이 받게 된 건데 그 현직에 있는 과장은 거기에서 이제 기소해서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기소 유예를 해버렸어요. 그 공동정범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기소 유예를 해버렸죠. 친절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주관했던 그 직원을 기소를 유예해버리니까, 당연히 그 자체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무혐의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 당시에 한상률 전 청장이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려고 했다는 얘기도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천을 거의 다 받는 것으로
까지 알려졌는데 하루 전날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기자로부터 들었죠. 왜 하루 전날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본인은 당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나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제 돌던 이야기는 한상률 전 청장이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까지로 재등장하게 되면 다시 이야기가 불거진다. 그렇죠. 예. 그러려면 본인은 모르겠으나 다른 입 후보자들 예.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돼서 오히려 전부 다 낙선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표적 수사의 당사자가 국회의원까지 다시 되면 그 사안으로 당시 총선이 그 논란으로 다시 이제 휩싸일 것이고 그러면 불리하다 뭐 이런 판단이었다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고 그런 추정들이 많이 나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본인이 직접 연루됐던 태광실업 세무조사, 기획조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 누가 했을까요? 누가 이걸 지시했을까요? 그 지시를 당시에 이제 한상률 청장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독대했다는 얘기는 독대를 한두 번 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조사 결과는 그거를 민정실을 패스를 해버린 거예요. 요즘 코리아 패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민정 패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에서 상당히 그걸 불만이었고 그거를 국세청에다가 이의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그 조선일보 기사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직접 둘이가 다이렉트로 이야기했는 것 같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그 두 사람의 전화를 제가 옆에 있을 때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한상률 청장이 다이렉트로 통화하는 내용을 직접 들으셨다고요? 그렇죠. 저하고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계셨네. 그 전화를 받는데 이제 그때 추정을 할 수밖에 없긴 한데 전화를 내가 듣지는 못했으니까 손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지켜듭니다. 이 전화가 여기 하고 통화하는 거다라는 식이죠. 그래서 국세청장이 여기라고 할 때는 재무부 장관이겠어요? 아니면 대통령밖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추정하기는 그렇게 저는 인식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알아들으라고 얘기한 그런 전화가 두 번 있었어요. 그런 전화가? 네. 네. 사건 현장에 많이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자, 요거 할 얘기 더 있어요. 예, 요거 할 얘기 더 있는데, 태광실업이 표적 기획 세무조사였던 것은 그 출발부터 아예 한상률 청장이, 당시 안원구 청장님에게 노무현을 잡기 위해서 이걸 시작하는 거라고 말하는 순간. 네, 그렇죠. 말했다는 것으로부터 이미 알 수 있는 내용. 네. 그거 직접 들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 사안은 저희가 아직도 뒷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1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2부, 흥미진진한 2부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사건의 현장에 많이 계셨어요. 네. 최순실 은닉재산 추적하는 것은 그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기로 하고 태광실업 표적조사에 관한 것은 오늘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번개 한 번밖에 안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구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